자, 그럼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주제인 발코니 선실은 과연 필요한가? 발코니 선실은 필수인가 하는 점인데요. 제가 크루즈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발코니 선실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발코니 선실은 필요합니다. 다만 필수는 아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발코니 선실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결국은 발코니 선실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인데요. 뭐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가격이 같으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 없이 발코니로 뭐 선택을 하겠죠. 그럼 발코니 선실의 좋은 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 점 꼭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맨틱인데요. 음, 먼저 크루즈 여행하면 왠지 낭만적일 것 같은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루즈의 로맨틱한 시간은 대부분 이 발코니에서 나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커피 한 잔을 같이 하거나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이 시간은 크루즈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를 발코니에서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뭐 무료이고요. 크루즈선에 따라서는 추가 요금을 내면 발코니에서 둘만의 로맨틱한 디너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은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발코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코니 선실의 장점은 프라이버시인데요. 대형 크루즈선을 타보시면 뭐 많은 시설들과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 배가 큰 만큼 승객들도 많고 또 그 시설들이 모든 승객과 같이 공유하는 장소가 됩니다. 뭐 가장 큰 크루즈선인 로얄 캐리비언의 오아시스급 크루즈선에는 승객만 6천 명 이상 타죠. 선원까지 합하면 8천 명 넘는 인원이 승선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나 배 안에 혼자만의 공간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만한 공간이 필요하면 사실 발코니 외에는 없습니다. 뭐 바다를 바라보며 라운지 체어에 누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발코니의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발코니의 장점은 상쾌한 바닷바람과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 풍경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배 위의 갑판이나 뭐 그 외 여러 장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도 있는데 발코니가 없으면 그때마다 선실을 나서서 그 장소로 이동해서 가야 합니다. 배가 클수록 한번 올라가려면 꽤 불편하죠. 만약 발코니 선실에 있다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발코니로 나가서 신선한 바닷바람과 함께 바다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날씨에 상관없이 답답할 때 가끔 발코니로 나가서 잠시 바닷바람을 느낄 때마다 발코니 선실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발코니의 단점은 중독성이 좀 있다는 점이죠. 꼭 발코니로 나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크루즈선은 발코니로 나가는 문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오션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발코니의 장점은 항구에 입출항할 때 풍경을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가끔 자연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인데요. 어, 크루즈는 여러 기항지를 들리면서 하는 여행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이 광경을 편하게 발코니에서 즐기실 수 있는 점은 발코니 선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항구 도시인 베니스나 뉴욕, 뭐 시드니 같은 곳은 배가 항구에 가까이 다가갈 때의 풍경은 오직 크루즈선에서만 즐기실 수 있는 아주 값진 광경인데요. 물론 이 광경을 덱 위에서도 보실 수도 있지만 보통 크루즈는 기항지에 아침 일찍 도착하고 저녁에 출발합니다. 이때 발코니가 있으면 뭐 굳이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갑판까지 올라가실 필요 없이
그냥 발코니에 나가서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지역을 크루즈로 가시면 뭐 수시로 고래나 여러 해양 동물들이 출연하는데요. 보통 배에서 이런 동물이 나오면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발코니가 있으면 선실에 있을 때 바로 발코니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발코니가 없으면 또 이런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발코니의 장점도 많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발코니를 즐기시는 방법이 더 다양하게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결국 발코니 선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인데요. 예산이 충분하시면 저는 발코니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발코니 선택을 주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그 정도 요금을 더 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만약 가격이 별 차이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없이 발코니 선실로 선택을 하시겠죠. 아주 드물게는 가격보다도 아주 어린 자녀분들이 발코니에서 위험할까봐 발코니 선실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크루즈선 발코니에서 어린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가끔 사고가 나죠. 물론 주 이유는 음주 때문이고요. 그럼 여기서 발코니 선실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알려드릴 점은 크루즈도 여행 상품이니만큼 시즌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지역마다, 그리고 뭐 크루즈선이 새 배인지 나온 지 좀 오래된 배인지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7박 크루즈라도 알래스카 크루즈에는 발코니 선실의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발코니 선실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드 선실 대비 적절한 발코니 선실의 요금은 인사이드 선실 요금보다 1박당 선실당 100불 정도 더 내시는 건데요. 시즌이나 지역에 따라 최대 125불 정도가 적절한 발코니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불보다 더 저렴하다면 더욱더 발코니 선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7박 크루즈에 2인 1실 인사이드 선실 요금이 1000불 정도라고 가정할 때 적절한 발코니 선실 요금은 대략 1700불에서 1875불 정도가 되겠죠.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뭐 적정 요금이 조금은 달라지고 지역별로 발코니 선실 수요가 달라지니까 대략 인사이드 선실 대비 1박당 100불 정도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코니 선실 가격이 1박당 125불을 넘어가면 발코니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1박당 100불 이하라면 발코니 선실을 좋은 가격에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언제 출발하는 몇 박 일정의 크루즈인가에 따라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 14박 이하 크루즈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인사이드 선실이라도 등급이 여러 가지고 또 같은 발코니 선실이라도 등급이 아주 많은데, 그럼 각 선실 종류마다 어떤 등급을 선택해야 가성비가 좋을지 이번에는 순수하게 가성비 측면에서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